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도 왠지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체가 나오면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점부터 시작해서 평면 도형, 입체 도형까지 이어지는 그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까맣고 동그란 점, 뭐 아니면은 뭐 십자 모양으로 된 점, 뭐 네모 모양으로 된 점, 빨간 점, 파란 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학에서의 점의 개념은 이런 어떤 형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위치에 대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아직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쪽 뭐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 아니라 이렇게 X, Y 방향으로 양수인 쪽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점 P와 점 Q가 있다고 할 때 점 P는 뭐 X 좌표가 2, Y 좌표가 3인 것을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가 점 P이고 뭐 점 Q는 뭐 X 방향으로 5칸, Y 방향으로 1칸에 있는 점, 그거가 이제 Q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이 어떻게 생겼냐 보다는 그래서 그 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렇다 보면 이제 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점은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점을 가장 짧게 연결해 주는 거가 바로 선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점선으로 그려놓은 거 이렇게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더 다르게 한다면 뭐 이렇게 두 점을 이을 수도 있고 두 점을 잇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점을 이어줄 때 가장 단거리, 최단거리로 짧게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가장 짧게 연결하는 선이 선분이 됩니다. 그러면 점 두 개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두 개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선만 만드는 거가 가능한데 이때 점이 세 번째 점이 하나가 딱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세 점을 이어서 네, 이렇게 생긴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점이 4개가 있으면은 점 4개를 이어서 이렇게 사각형, 오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이라는 부분하고 뭐 다면체, 뭐 정다각형, 정다면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꼭지점이 3개인 거, 4개인 거, 5개인 거 따라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다각형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다각형들이 이제 평면에서만 존재하는 거를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입체를 만드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설명드릴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얘는 보면은 두 번째 줄이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전부 이름이 각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둥이라고 하면은 뭐 세로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높게 솟아있는 건축물 같은 데서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기둥 각이 져 있는 기둥들인데 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게 되면 삼각 기둥 그 다음에 아래면이 사각형이게 되면은 쭉 올라간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각기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다각형에서 요 변이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지게 되면 원이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밑면의 모양이 원인 상태에서 위로 높이를 갖게 된 원 기둥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밑면의 모양은 똑같아요.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삼각형이 위로 올라오면 기둥이고 위로 올라오는 건 같은데 올라와 가면서 한 점에서 모이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이만큼 애들은 전부 다 이름이 각뿔이에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거를 얘기하니까 각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얘는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얘는 이제 원뿔이 되겠죠. 자,
이 마지막 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뿔을 먼저 배우고 나서 뿔대를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둥하고 뿔대가 오히려 더 비슷하게 생긴, 그래서 기둥하고 뿔대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오는 뭐 꼭지점의 개수, 변의 개수, 면의 개수 이제 그런 것들을 셀 때 보면은 기둥과 뿔대는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기둥인 경우에는 보면은 윗면하고 아랫면의 모양이 똑같아요. 두 개가 같은 상태에서 가는 거고, 뿔대가 되면은 얘는 지금 보면은 아래에 있는 면과 윗면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닮음 은 있지만,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더 작게 돼 있죠. 이 상태가 점점 더 좁아져서 한 점에 모이게 되면 뿔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순서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밑면의 모양을 세로 방향으로 쭉 뽑아 올린다 하는 거가 각 기둥이었고, 쭉 뽑아 올리면서 조금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는 뿔대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점점 작아져서 한 점에 모이는 각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둥과 각뿔대를 배우면서 이제 뭐가 각뿔대냐, 뭐가 기둥이냐, 이제 그건 사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게 뭐 삼각 기둥에는 면이 몇 개 있을까요? 내지는 오각 기둥에는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머릿속에 안 그려져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에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뒤에 예를 들어서 뭐 육각 기둥에 면이 몇 개 있을까요?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4각 기둥에 면은 몇 개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못 봤던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쉬운 삼각 기둥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면의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애가 위쪽 방향으로 쭉 올라온 애가 이제 삼각 기둥이죠. 얘를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 이렇게 뚜껑처럼 있고 받침처럼 있고, 근데 받침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옆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가 가겠죠. 그래서 면은 전부 몇 개냐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얘가 삼각 기둥이라면 옆면 먼저 생각하세요. 옆면은 삼각 기둥이면 3개, 뭐 오각 기둥이면 5개, 칠각 기둥이면 7개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근데 기둥에는 항상 위 뚜껑하고 아래 받침하고 밑면이 이렇게 윗면, 아랫면 이렇게 2개가 있겠죠. 그래서 기둥의 면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은 요 숫자는 바뀌지 않아요. 어떤 애는 중간면이 있고 뭐 5분의 1면이 있고 그런 거가 아니고 항상 밑면하고 윗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 2개는 안 바뀌고, 여기에 지금 앞에 나오는 옆면의 개수가 계속 달라지게 되는데, 옆면의 개수는 밑면이 몇 각형이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만약에 24각 기둥의 면은 전부 몇 개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요 3 대신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되냐면 24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24각 기둥의 옆면 24 더하기 위에 거 아래 거 해서 26이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표로 만들어서 막 다 외우고 그런 거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찾아가면서 하는 걸 아이들이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서리의 개수도 따로 떼서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모서리도 보면은 지금 삼각 기둥으로 계속 해볼게요. 삼각 기둥에서도 보면 모서리는 이렇게 접힌 선으로 이해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삼각 기둥이라면은 위에 3개, 그죠? 여기 3개, 옆에도 3개가 생기고 아래에도 3개가 생겨요. 즉 삼각기둥이면 3, 3, 3. 사각기둥이면 위에도 여기 사각기둥 있죠? 위에도 4개 있죠? 요 세로 방향으로 온 것도 둘, 셋, 뒤에 안 보이는 거 해서 4개. 바닥면에도 4개 해서 4, 4, 4 해서 12가 될 거고, 오각기둥이면 5, 5, 5, 15. 육각기둥이면 6, 6, 6 해서 18 이런 식으로. 그죠? 무조건 몇 각 기둥이냐? 만약에 24각 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그러면 24각 기둥이면은 위에 24개 있을 테고, 옆에도 24개가 있을 테고, 바닥에도 24개가 있겠죠.
이거 얼마인가요? 72인가요? 그래서 24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는 72개입니다. 할 수 있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개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둥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쉬운 것부터 그려놓고 삼각기둥일 때 꼭지점이 위에 3개, 아래 3개. 그럼 24각기둥이면 위에 24개, 아래 24개 해서 전부 48개가 있겠구나 로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둥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예예요. 그래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렇게 이름이 붙어지는 거는 밑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불리는 거니까 밑면 모양이 육각형인 기둥은 육각기둥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옆면의 개수는 모두 몇 개냐? 그럼 옆면의 개수는 여기에 있는 3이 그대로 이렇게 와주면 돼요. 육각기둥이면 요 6이 그대로 오고 잘 모르는 비지에 이제 n각기둥이 되면은 이렇게 n이 그대로 오겠죠. 그런데 총 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 하면은 여기에다가 위에 뚜껑, 아래 받침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2개씩이 항상 더 더해지니까 이씩 숫자가 커진 이렇게가 나온다. 모서리의 개수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삼각기둥일 경우에 위에 3, 3, 3, 4, 4, 4 이렇게 가니까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3배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는 n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는 전부 몇 개입니까? 그럼 3을 곱해주면 되는. 꼭지점의 개수는 위에도 본 것처럼 위에 3개, 아래 3개 이렇게 가서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2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뿔도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뿔에서의 면은 몇 개입니까를 하게 되면은 아까 기둥할 때도 옆면의 개수를 먼저 세고 위에 뚜껑, 아래 받침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뿔이 가게 되면은 뿔도 삼각뿔이게 되면은 옆에 면이 이제 삼각이니까 3개가 나오게 돼요. 대신 뿔은 뭐냐면 위가 면이 없고 하나의 점으로 다 모여진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윗면, 아랫면이 있지 않고 밑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의 개수는 만약에 24각뿔이다. 그러면 얘는 옆면은 24개가 있을 거고 윗뚜껑은 없는 거고요. 뿔이니까 아래에 밑면이 1개가 있죠. 그래서 24각 뿔의 면의 개수는 2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하나씩만 더해주면 돼요. 18각 뿔의 면의 개수는 몇 개인가? 하나 더해지면 되죠. 옆에 18개가 있을 거고 밑면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이렇게 아까 기둥일 때는 위에, 옆에, 아래 이렇게 똑같이 n개씩이 있었는데 뿔이 되면은 삼각뿔이면 위로 올라가는 모서리가 3개가 있고 바닥면에 있는 모서리가 3개가 있죠. 그래서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은 위에 꼭지점이 이렇게 1개가 있기 때문에 밑에 삼각뿔이면 3개가 있고 하나 더해주고 오각뿔이라면은 밑에 5개가 있고 위에 하나 있으니까 6이 되는 거고 18각뿔이면 밑에 꼭지점 18개가 있는데 위에 1개가 딱 더 있죠. 그래서 19가 되고 1개씩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얘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삼각뿔의 밑면 모양 삼각형이고 옆면은 요거랑 같은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전체 면의 개수는 아까 기둥은 위에 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었는데 얘는 아랫면만 있으니까 하나씩만 더해주면 돼요. 숫자가. 그래서 n각뿔이라면은 면의 개수는 숫자를 하나만 더해주면 되겠고 모서리는 옆에 n개가 있고 바닥면에 n개가 있으니까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바닥면에 n개가 있고 위쪽에 하나가 더 항상 1씩이 더 더해지는 거니까 n 플러스 1 해주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입체로 만드는 데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뿔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래 정의는 이게 뿔에서 윗부분을 잘라내고 아래 남은 부분을 뿔대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기둥하고 더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윗면의 면적을 점점 줄여서 이렇게 4가지를 더 보여드렸는데 똑같은 상태에서는 기둥이라고 부르고
이제 윗면과 아랫면의 크기가 같지 않은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육각 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뭐 꼭지점이 몇 개냐, 면이 몇 개냐, 모서리가 몇 개냐 하는 거는 육각 뿔대는 기둥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숫자 한번 보시면은 아까 기둥에 했을 때랑 똑같은 값이고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가 이제 기둥과 각 기둥과 각 뿔 그리고 각 뿔대를 이제 잘랐을 때 단면이 무슨 모양이냐 하는 것들을 많이 또 궁금해하는데 이제 기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밑면에 수직으로 자르는 거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직처럼 안 보이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자르면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직사각형인데 뭐 정사각형은 아닌가요? 정사각형이 되려면 뭐 여기 자르는 이제 위치를 잘 잡으면 정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각 네 각이 직각인 직사각형이 다 나오게 되고요. 뿔인 경우에는 항상 이쪽과 이쪽이 이제 같게 되는 이제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뿔대가 되면 얘랑 같을 텐데, 이거랑 같을 텐데, 지금 얘는 기둥이니까 위에 아래가 같아서 직사각형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위하고 아래 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른 단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물어보는 거가 이제 기둥의 옆면 모양도 이제 직사각형이다. 뿔의 옆면은 전부 다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뿔대의 옆면도 사다리꼴이 나온다 하는 것 정도까지도 이제 정리를 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고 이제 다른 내용을 학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